안녕하세요. 오늘은 11차 깨달음 그 통쾌한 반전. 처음에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자라고 제가 이 글을 제시했죠. A, A18, XX.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욕설이잖아요. 기분 확 상하죠. 거기다가 또 내 이름까지 앞에 있다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거 욕설이기 전에 그 본질은 뭘까요? 곧 잉크잖아요. 우리가 한글을 배우지 않았다면은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자, 이거 읽을 수 있을까요? 여기 어떤 다른 언어 체계로 이걸 요구를 썼을 때 우리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욕인 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식을 인해서 다 이렇게 화가 난다는 그런 거죠. 일종의 무늬와 그림이라고 본다면 그게 뭐가 화가 나겠냐 이거죠. 하얀 바탕에 그냥 까만 잉크 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자를 넘어서 살펴는 거 이거를 이제 통찰, 직관이라고 하잖아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런 문자가 주는 내용에 힘을 내지 않는 거죠. 통찰이나 그런 직관을 통해서 현상으로 세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깨침이다. 그리고 깨침은 늘 우리가 이제 쉽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1분간만 숨을 안 쉬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와, 이거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죠. 호흡 중단 명상이 오히려 호흡을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깨침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학창시절에 잘 안 풀린 수학 문제를 풀다가 그걸 터득하는 것도 깨침이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멘델의 법칙, 뉴턴의 만일력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걸 이제 얻게 되면은 생각 분리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침과 깨달음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깨침은 이제 소소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깨달으면 인생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오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다. 그렇다 보면 인생은 무수한 깨침의 연속이 아니냐. 그런 깨침이 삶 전체로 확대되면은 깨달음에 이른다. 이렇게 안데르센 동화에 등장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주 훌륭한 예화가 되겠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로만 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집과 생김새가 달라서 우울하게 살았던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물에 비춰진 화려한 백조인 것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됐잖아요.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은 내가 백조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냥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라는 증거물을 자꾸 찾아오죠. 그런데 다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승을 만나거나 마음 공부를 하거나 이런 계기를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화려한 백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죠.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백조였는데 내가 또 백조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미운 오리 새끼로 그냥 살려고 하거나 미운 오리 새끼도 아니잖아요. 그러는 노력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한 손에 가위를 들고 이 가위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손에 있는 가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코믹한 일이죠. 웃긴 일이라는 거죠.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찾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자꾸 비교에 의해서 또 나를 초라하게 자꾸 여기고 그 초라한 나를 심지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죠. 내가 천상천하의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석가모니는. 그런 거죠. 또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귀해진다는 거죠. 어쨌든 어떤 루트든 간에 나의 귀함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 이거죠. 이런 걸 득도다, 거듭났다, 해탈했다, 견성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전과 이제 깨달음 후를 한번 이제 굳이 이렇게 나눠봤죠. 마음의 주체는 깨달음 전에는 칠정이고 깨달음 후에는 강박이
에서 벗어난 그 본성이다, 깨침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인생 견해도 이와 같은 거죠. 죽음에 대한 것도 삶의 적으로만 보다가 이게 또 다른 삶이다, 그 고통의 바다에서 펼쳐진 전투성이다, 인생은 문제투성이다, 인생은 놀이터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잘못돼서 내 삶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못 받고 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짜증내는 그 사람을 품는 내 삶이 아름다운 거 아니냐, 내가 우주적인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순간 내가 평화를 찾게 되겠죠. 생활 습관을 본다면은 깨달음 전에는 불만과 원망, 불안이 작고 쉽게 상처를 받는 어떤 종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깨달음 후에는 감사와 만족, 감동을 느끼면서 믿음과 배짱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종속적인 삶에서 주체적인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것을 극단적인 양면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깨달은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계속 왕복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때를 잘 씻어내는 날에는 그런 이제 찬란한 세상이 보이는 거고요. 내 마음의 때를 씻어내지 않으면은 계속 헤맨다는 거죠. 40대 초반에 어떤 어머님이 자녀 학습 문제를 찾아왔어요. 중학생이 된 아들이 도대체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의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같이 데리고 있는 그 막둥이 중1에서 중2로 올라가고 있는데 공부 담쌌습니다.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나요? 등교 시간에 어기거나 숙제를 안 하거나 그런 점은 없나요? 그런 것은 그런 대로 잘한대요. 그런데 저렇게 놀기 좋아하면 나중에 커서 뭘 먹고 살아가겠어요? 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자제분이 공부 잘해서 어떻게 되길 바라시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미래에 자립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냥 지금부터 어머님께서 자제분과 잘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께서 일단 휴대폰을 수거합니다. 휴대폰 없는 그 시간을 이제 학교에 가서 가지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선생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공부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것이 국어든 사회든 뭐 영어든 여러 가지 공부를 나가는데, 저도 마음을 비웠어요. 아들 녀석이 그냥 선생님에게 그런 지식, 그거를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들었잖아요. 들으면 된 거죠. 그거를 잘 듣고 왔으니까 오후에 한 3시, 4시 정도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아야죠. 쉬어야죠. 왜냐면 학교 공부 잘 들었으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학교를 잘 다녔다면은 당연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놀아야죠. 쉬어야죠. 그게 맞는 리듬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스스로 뭐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겠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그 시간을 방임한다고 해가지고 지나친 컴퓨터 게임에 그 자신의 그 정신을 다 팔아넘겨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들 녀석에게 컴퓨터 게임은 확실하게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한다면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당연히 그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도 금지를 시켰던 거죠.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저하고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서당 가서 우리 훌륭한 훈장님 밑에서 이제 공부하면 되니까 그것도 좋잖아요. 투웨이죠. 저하고 게임 끊고 저하고 살아도 좋은 거고, 게임을 하려면은 그냥 훈장님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 가서 게임할 수 있느냐? 게임 못하죠. 당연히 훈장님께서 한문 가르치실 테니까요. 그냥 사회 나가서 돈 벌고 그냥 살아도 되죠. 그런데 그 길이 쉽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아들이 판단 못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다. 게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행복하게 유튜브 보고 또 영화 보고 이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그런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재밌게 잘 살 것인가, 내가 내 삶을 감사하면서 풍요롭게 산다면은 우리 자식들은 나를 따라서 그렇게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처럼 살겠죠. 그런데 왜
자식의 교육 문제로 그렇게 많은 애를 쓰냐 이거죠. 우리나라의 그 교육 환경, 제가 최근에 저하고 잘 아는 우리 아우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지금 중학교 선생님으로 계신데, 지금의 교육 환경을 듣고 나서 참 슬펐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가 너무 입시 위주의 그런 지식 전달 체계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또 다행스럽게도 저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학교 공부는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 인성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물결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노는 것이 남는 거다. 놀아도 된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도 깨달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기 수양을 통해 무한히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 우주적인 나를 찾는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결국 비존재로서의 나 없음에 도달한다. 이것이 곧 도통이요 깨달음이다. 진정한 해탈이요 참된 구원이다. 극기 복례요 본성회복이다. 이 자리에 가게 되면은 뭐 욕심이 개입할 수도 없죠. 내가 없으니까 상처도 없는 거고요. 공격성도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남이 뭐라고 그래도 그냥 종달새 소리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거꾸로 우리는 아주 진한 삶의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깨달음의 순환고리를 한번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모두가 공허하다는 인식, 그로 인해서 마음이 비워지고 이때 발현되는 지극한 선, 그리고 이를 발현시키기 위한 지극한 자기수양, 이것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죠? 바로 공허를 만나죠. 이 자리에 가면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요롭다는 거죠. 실정의 집착도 끊어지고요. 인의예절한 본성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존재 부정, 즉 싸우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달동네를 이제는 품고 같이 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매몰되어서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 없어진다. 우리가 꿈꾸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꾸준한 자기 수양이 이제 답이라는 거죠. 꾸준하게 자기를 수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본성이 회복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성현의 말씀 듣고 말하고 외우고 필사하고 이런 과정만이 필요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 내 인생 최고의 통쾌한 반전이 시작된다. 내가 이제 새로 태어나는 삶이라고 봐야 되겠죠. 날마다 축제가 열린다는. 이렇게 화려한 삶의 그런 여정에 어떻게 우리가 외면하고 자기만의 망상 속을 헤매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예비 세탁 부분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세탁으로 들어갑니다. 마음 세제를 투입해서 제대로 이제 씻어내는 거지요. 기대해 주십시오. 이 장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